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을사년 이무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미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텃밭, 문전, 옥탑과 같이 비습하고 윤기 있고 비옥한 작은 그러한 토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쓴다고 하면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수용하지 않는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되고 기토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5월이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입니다. 여름이죠. 그리고 중화로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월, 4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5월은 화도 왕하고요. 기토 일간도 왕합니다. 그래서 신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무토 같았으면 간목을 취용했을 것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만약에 5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은 필요치 않다. 역시나 5월은 뜨거운 매우 조열한 그런 시절이고 아무리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 하더라도 수가 없고 화만 저렇게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열토가 되겠죠. 여러분, 여름에 땅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거기다 어떠한 씨앗도 심을 수 없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작물도 모두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 또한 중요한 것, 기토를 윤택하게 윤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역시나 물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정제가 되고요. 개수는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가 좋다, 편제가 나쁘다라고 보지만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시용하는 것이 우선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보죠. 우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을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윤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세가 개수 쓰는 사람이 더욱더 좋은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5월은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화왕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수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왕하면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수가 능히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능히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시고, 자, 세 번째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그 8글자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간혹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라고 봤을 때 격국이 뚜렷한 사주 플러스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 흔히 말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이 흐릿하고 용신이 있는 듯 마는 듯 하면 그 사주는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바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죠.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인데, 주인공 또는 임금이 너무 약하면 그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또는 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또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만사 또 법 무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좋은 틀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자, 사주 8글자는 그냥 글자 8글자를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시간, 공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덥거나 추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뜨거운 적도지방에서 살기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너무 추운 북극이라든가 남극에서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절하게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걸 보는 것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왕세를 보는 것 억부용신법이 되겠고요. 한열을 보는 것 조우용신법이 되겠습니다. 5가지 크게 용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우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무토, 양토,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되겠고, 월지에 있는 오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 음이라고 해서 본시 오화는 양화이나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 용, 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초기,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중기, 본기 뭡니까? 정화가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봤을 때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가 되죠. 그래서 오는 양이지만 쓰는 것을 음으로 쓰는 이유는
오화는 그 본기가 음화인 정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유를 하자면 태어난 성별은 남자인데 그 성향이 매우 여성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화는 명리학에서 음화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비견이 될 것 같지만은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정화 5월생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걸록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토도 화토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5월에 정화가 태어나도 걸록격, 기토가 태어나도 걸록격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 기토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인데, 5월은 염상절이라고 했죠. 화의 제왕지가 바로 이 5월이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인 기토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기토가 마르죠. 땅이 말라서 건토가 돼버리면은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 작물 등등이 다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서 물이죠. 물이라고 하고, 기토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재성 임수라고 하는 정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편제도 있는데, 생육으로 쓰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쓴다. 그래서 갑목, 을목이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근데 무토, 기토가 수를 쓸 때도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는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만, 무토 5월생은 아주 예외적으로 임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눈을 씻고 뭘 찾아야 된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수가 있게 되면 기토를 윤택하게 하죠. 한여름에 물이 없는 논밭은 거북이 등가죽처럼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 개수는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뭘 해줄 수 있죠?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되는데 물이 없다. 큰일 난 거고요. 물이 있는데 물의 수온이 튼튼하다. 매우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5월에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상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이렇게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을사년 연지에 사화가 있고요. 자, 월령이 5월 화가 왕한 계절에 매우 조열하다, 즉 건조하고 뜨거운 계절에 화가 하나 더 가중이 되게 되면은 그 조열함은 조금 더 가중이 될 것이고요. 일지에서 다시 또 사화를 얻었습니다. 지질 완전히 화국,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바다가 이루어져 있고요.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다, 어떻게 토는 토조라고 해서 화가 너무 많게 되면 땅은 마르게 되겠고, 땅이 마른다라고 한 것은 토로서의 생기생의가 없어진다. 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생명체가 자라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반드시 물을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 물을 주어야지만 토가 윤택해질 수 있다, 비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살아나게 되면 기토를 극할 것이고, 수가 없으면 화를 생해서 더욱 뜨겁게 만들 것이고 하니,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물이 있어서 살아나게 돼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수가 없다 하더라도 화를 생해서 내가 더욱더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썩 좋은 역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 임수라고 하는 정제가 있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을목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기토는 뿌리가 있느냐? 당연히 뿌리가 있죠. 5, 4, 4에 다 통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생토에서 토를 생해주게 되니까 화다토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화하다 하면 수는 갈이 되는 것이고, 화하다 하면 목은 화다목분해서 불에 타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화가 왕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되니 생시에서만큼은 반드시 임수의 뿌리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를 얻어서 약했던 임수가 뿌리를 얻습니다. 물론 을목은 뿌리가 없지만은 임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을목도 목으로서의 어떤 생기는 얻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는데, 이렇게 간목을 얻게 되면 간목도 있고 칠살도 있고 하다 보니 관살혼잡이 될 수 있다. 혼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또 갑술시 또 간목 투출되죠. 이것도 관살 혼잡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화가 너무 왕하고 기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하게 되면은 관살 혼잡을 불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하고 갑술하고는 그래서 자수냐 술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관살 혼잡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운에서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도 관살혼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간이 태왕하게 되면, 일간이 거의 신왕무의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관살혼잡을 불론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 이렇게 갑자와 갑수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본 것이고요.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토 하나를 얻었죠. 물론 축토는 다른 토, 미토라든가 아까 말했던 술토와 달제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미근이라도 아주 미약하지만 통근을 할 뿌리를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운은 이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 점, 아까 말했던 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이게 수가 살아나게 되면 을칠살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잡초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썩 좋게 보이진 않고요. 간목이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연간이 어차피 을목칠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살이 살아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병인시,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5월에 사사에 뿌리를 둔 병화, 이 병화는 인에도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목분비해 토는 마르죠. 당연히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금순으로 가면 목이 있으니까 을목이 살아나니까 안 좋겠네요. 이 경우는 다른 것이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칠살 을목 살아난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으면 살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살아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묘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왕이면 다오공지만 병묘보다는 병인시를 좀 더 좋게 볼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인 진토를 얻었죠.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을목도 당연히 진의 뿌리를 통근할 수 있죠. 단 문제는 무토가 이렇게 임수를 극해버리는 것이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견 겁제에 있어 임수를 파극하죠. 이걸 가뜩이나 재성이 양한데 군비 쟁제 또는 군겁쟁제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군비겁쟁제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겁쟁이가 군겁쟁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조금 좋게 보이진 않죠. 기사시도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임수를 이렇게 생합니다. 구조 자체는 겉으로 봐서는 상관생제 굉장히 똘똘해 보이지만 화가 너무 많아서, 화가 왕하면 토는 마르고 임수는 고갈되고 목은 화다목분, 금은 어떻게 돼요? 화왕 금은 녹아버린다. 겉은 상관생제에서 똘똘해 보이지만은 지질 완전 불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 신민시 마찬가지.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신합송, 개유시, 사유해금 이렇게 이유금 요구하고 사신합, 사유합, 임수 투출하고 여기 개수가 투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해서 화가 어느 정도 좀 세력을
목화할 수 있겠고,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되는데, 수가 너무 왕해지는 경우, 임수가 이렇게 왕해지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 왕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수가 많아지게 되어 을목에 다시 또 창고를 하죠. 그러면 또 이 을목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유시 또는 임신시 이 두 생시는 금수운 쪽보다는 이거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어떤 생시는 금수운 쪽, 어떤 생시는 목화운 쪽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을해시는 해수라고 하는 것을 얻기는 했지만, 을해시 이거는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것은 이제 사해충이 이렇게 되죠. 이거 쇠신, 충왕, 왕자,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상황에서 5월은 화가 굉장히 왕한 달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화까지 있는 화가 왕신이 됩니다. 근데 해수는 약하죠. 지지 해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쇠신 또는 약신이에요. 약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 화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화가 더 강해지면 수는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회충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용암이 흘러가고 있는데, 용암이 막 철철철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그 용암은 폭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쇠신, 충왕, 왕자, 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